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 홀딩스인데요. 지금 노란톡방에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한 번에 도와드릴게요. 한 분은 닉네임 주리니 님이시고요. 매수가는 34,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고요. 닉네임 향기 님은 42,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1.65% 오름세를 보이면서 33,9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혈장 치료제가 악재로 터지면서, 그죠? 악재로 터지면서 주가가 좀 이제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좀 추가적인 하락세는 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34,000원대 주리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가,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었지만, 여기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될 자리라고 제가 몇 종목을 이제 계속 상담을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될 자리예요. 그러면은 좀 주린님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손실률을 좀 작게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우려스러워할 부분은 아닌 거죠, 사실. 네, 손실폭이 작기 때문에 매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위험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이 뭐 당장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오름과 내림을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타점에서 매매를 하고,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매매라는 거거든요. 사실 매매가 정말 단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뭐 바로 네, 대응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타점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만 원 잃기 싫어하잖아요. 10만 원 잃기 싫어하고 30만 원 잃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30만 원 잃기 싫어서 손절을 못하면요. 그게 나중에 300만 원이 돼요. 네, 100만 원이 되고 300,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날 당일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어떤 종목 때문에 다시 그 100만 원을 잃게 생겼어요. 잃어도 돼요. 그 다음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잃기 싫어서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 200만 원이 손실이 되고 300만 원이 손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물론 손절을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4,000원에 매매하신 주린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커트라인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기님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 자리가 구간대 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끌려다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조금 커질 수 있는데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조금은 더 녹십자라는 회사 자체가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서는 거의 몇 손가락에 안에 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런 혈전 치료제로 인해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흐름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올 수는 있지만 다시 얼마든지 다른 재료로 가지고 또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주가의 방향성이 언제 바뀔지 변곡점이 언제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구간대를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